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금일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오늘 기사들 브리핑을 먼저 해드리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정리해 볼 거는 파인드닷컴이라는 곳에서 추천하는 2019년 최고의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암호화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공신력을 넘어서서 한번 참고 삼아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코인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뉴욕주의 로빈후드 크립토의 암호화폐가 영업 허가가 났다 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메이크 증시에서 증권 토큰 상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파일럿을 진행 중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IBM에서 대형 의료 기업과 블록체인 개발 협력에 나섰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소프트웨어 터보텍스를 통합해서 암호화폐 과세 신고를 돕는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2019년에 뜰 코인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이미 여기서 제목에서 이미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우선 8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서 영국 금융정보업체입니다. Finder.com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신들이 이제 보고서를 내놨어요.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 이 보고서에는 6명의 전문 패널이 참여해서 시가총액 상위 8개 코인과 톱3 트렌드 코인을 포함해 11개 코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상 코인 중에서는 시총 톱 8에 들어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스텔라, 라이트코인, 그리고 카르다노, 트론이 있고요. 3개 트렌드 코인은 이제 도치코인도 들어갔어요. 도치코인이랑 네오, 그리고 모네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드포크로 인해서 비트코인 캐시하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은 이달 분석에서 제외됐다고 해요. 우선 분석을 해서 나온 중간 과정들을 이제 보자면, 스텔라와 카르다노를 제외한 9개의 코인은 올해 2월 1일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우선 패널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실만한 분들이 지금 이제 그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지미송, 이분은 좀 많이 알려주셔서 좀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다들 좀 알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벤 리치, 디지털 캐피털 매니지먼트 최고 운영 책임자, 파인더닷컴의 공동 설립자 겸 CEO 프레드 시에베스타, 그리고 기술 분석가 조셉 라친스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이 이제 패널로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 분석의 일부를 참여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전망이 재미있어요. 2월 1일까지도 전망을 해놨어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튼 2월 1일날 기준으로 얼마나 이제 상승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격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 떨어진다면 정말 신들이죠. 지금 보면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7%, 그리고 카르다노가 43%가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도치가 마이너스 47,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스텔라 루멘하고 이 카르다노, 에이다만 지금 수익률이 나온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2개 코인에 굉장히 뇌물을 받으셨는지 정말 이 2개의 코인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2019년도에 가장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인을 카르다노와 그리고 이 스텔라 루멘으로 선정을 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비트코인도 연말에는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2019년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그래도 나아질 것이다 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톱은 역시 스텔라 루멘이고요. 260%가 상승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다노 에이더가 91%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그 다음에 3위로 84%가 뒤를 잇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만 이제 이쪽에서 뭐 다른 몇몇 개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XRP도 44%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의 근거가 무엇이냐를 저도 보고 싶어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펀더멘털과 뭐 시장 상황이 기반을 둔 단순한 추측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단순한 추측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제 재미로 보는 거죠. 뭐 재미로.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나를 봤을 때 2019년,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2019년도를 그렇게 막 하락하는 장으로는 아직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이대로 명확하게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대한 이제 전망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투자에 대해서 뭐 저희가 조언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그냥 이런 정보들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고요. 저는 그냥 전들을 해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항상 투자 판단하시고 꼭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는 뉴욕주에서 로빈후드 크립토에 이제 암호화폐 영업을 허가했다라는 부분인데, 로빈후드라는 업체가 그 무료 수수료로 이제 거래소로 유명했었죠. 근데 뉴욕주에서 금융당국에서 이걸 이제 허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뉴욕주에서 의외로 이런 걸 개방적으로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결제 및 투자 업체인 서클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뉴욕 디지털 그룹을 포함해서 10여 곳의 영업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업체들이 하나하나씩 뉴욕주에서 영업을 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장 금융으로 활발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월가가 있죠, 월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영업을 허가해 준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큰 시장에서 이제 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메이카 증시 증권 토큰 상장 계획을 밝혔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미 파일럿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메이크 증권거래소가 증권 토큰을 상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이 요즘에 뜨고 있다라는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이제 증권 토큰을 상장하겠다라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벌써 지난주 60일간의 암호화폐 거래 파일럿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기술 파트너사인 블록스테이션하고 이제 같이 한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건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표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곧 이 증권형 토큰을 상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증권이 이제 토큰화되는 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만약 이게 이제 자메이카라는 나라 자체가 그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치냐, 그건 꼭 아니지만 이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나라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증권형 토큰들은 분명히 상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 토큰은 꼭 봐야 될 시장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IBM, 대형 의료 기업과 블록체인 개발 협력 나서라고 하는데, IBM이 유통, 물류 쪽에 지금 엄청난 블록체인 기술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하고도 제휴를 맺어서 지금 저번에는 뭐 그 전기차 배터리 쪽하고 연계를 맺어서 했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대형 의료 기업과도 블록체인 개발 협력을 나선다고 합니다. 지금 의료 협력을 나서는 기업들은 이제
이 의료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에트나나 의료보험업체 앤썸, 그리고 의료보험업체 헬스케어 서비스, 그리고 PNC 은행도 들어가 있어요. 요런 은행들과 의료보험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과 이제 협력을 해서 결국에는 의료의 진료와 행정 부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비효율성이 있는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올릴 것이고요. 그리고 정보가 파편화되는 문제가 있어요. 실제 정보들이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정리하는 역할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이런 역할들, 행정 비용을 또 줄이는 역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의료 기업에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정보를 체계화시키고 그걸 연결시킬 수 있고 거기다가 행정 비용까지 줄인다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런 업체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소프트웨어 터보텍스를 통합한다. 암호화폐 과세 신고를 돕는다는 건데, 이게 이제 과세 신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추가하여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고 나선다라는 거예요. 코인베이스가 이런 과세 신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해서 나서는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결국에는 코인베이스 이용자들이 이 세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가 이제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을 고민하는 정도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개인이 몇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것들이 세금의 고민이 될까요? 아니죠. 실제 세금과 관련된 것들은 기업이나 엄청난 자금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문제가 생길 정도면 아주 큰 기관들을 상대로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기관용이에요. 기관을 위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 큰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 대상을 통해서 이 세금 관리 업무를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 결국에는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지금 선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자를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기관들아 투자를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큰 흐름을 지금 읽고 이런 서비스들을 체계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는 소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들과 이 기사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좀 걸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각자의 개인의 생각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투자에도 한번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여러분들 투자는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또 들어와 주셔서 이렇게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고 봐주셔서 너무나 또 즐겁게 재미있게 방송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들, 재미난 내용들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